반품에 대한 진짜 본질을 말씀드리자면 반품은 들어온 순간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원더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반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이 반품에 대한 내용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이거나 또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셀러님들께서 매우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반품은 국내 판매든 해외 판매든 판매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를 모두 경험해 본 바로 구매 대행을 시작하면서 반품에 대한 스트레스를 국내 판매를 할 때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과거에는 주문도 없으면서 이 반품 때문에 온갖 걱정을 다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반품이 들어온다? 오히려 좋아. 제가 어떻게 했길래 1년 만에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전 고지. 일단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의 판매 페이지에,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죠. 그곳에 반품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적어둡니다. 저의 경우 단순 변심일 시 중국까지의 반품비 청구 내용을 작성해 두고 스크래치나 부품 등의 일부 파손일 경우에는 전체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되고 파손된 부분만 교환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둡니다. 두 번째, 마켓 내 반품 배송비 설정. 상품을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것이 배송비 부분인데요. 저는 기본 배송은 무료 배송으로 설정하고요. 반품비를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책정해 둡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단순 변심 등 구매자 책임의 반품은 무료 배송의 경우 반품비의 2배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3만 원의 반품비를 책정해 두어도 실제 반품비는 그의 2배인 6만 원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반품 배송비 자체를 높게 설정을 해 둡니다. 세 번째, 구입 시 반품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 판매를 여러 번 하다 보면 까다로운 물건이나 크고 비싼 물건 등 반품이 되면 타격이 큰 제품들이 주문이 들어올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는 주문 접수 후에 제품에 대한 안내와 함께 반품에 대한 고지를 고객님께 전달합니다. 그리고 확답을 받은 뒤에 제품을 주문합니다. 네 번째, 배송 대행지 보험 가입. 제가 지난 시간에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한국에 있는 고객님 댁까지 바로 보내지 않고 해외 내외에 있는 배송 대행지로 물건을 받아서 검수 및 포장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배송 대행을 해주는 배송 대행지마다 다양한 보험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배송 대행지를 통해 발송하는 물건에 보험을 가입해서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 상황의 로스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켓으로 소통. 이건 대표님들마다 성향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에서 판 물건의 고객이 반품 신청을 했을 때 고객님과 다이렉트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 마켓을 통해 대화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합니다. 고객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일이 처리되는 속도는 좀 더딜지 몰라도 일단 고객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고요. 모든 마켓이 그렇지는 않지만 상담원은 무조건적으로 고객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마켓이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 중에 일부 마켓은 무조건적으로 고객의 편을 들어주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마켓 상담원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서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담당해 주셨고, 고객과 판매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될 경우 마켓 자체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일부 비용을 부담해 주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회수 택배 확보. 반품이 들어왔을 때 초보 셀러님들은 당장 이 물건을 어떻게 가져올지 몰라서 환불도 해주고 고객님 그냥 이거 쓰세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판매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을 일부러 노리고 반품을 요구하는 못된 고객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반품 수거를 해야 될 때에는 검색창에 홈픽이나 로지스허브를 검색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고 주문서를 작성하고 결제까지 하면 수거 기사님께서 고객의 집으로 가서 제품을 수거해서 내가 요청한 곳까지 다시 배송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수거해야 될 제품이 일반 택배가 아니라 경동이나 대신 택배 등으로 전달된 화물 택배 사이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배송 대행지에 수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송 대행지가 그런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배대지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배짱장사하는 곳이에요. 아셨죠? 7번째, 물건 회수 후 수익 내기. 반품 물건이 회수되면 저는 제품의 중고 시세를 확인하고 물건의 원가, 해외 배송비, 수거 배송비를 모두 합한 총 금액을 최소 금액으로 잡고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상품을 등록해요. 이때 판매 최대금은 제품 판매가의 80% 정도의 가격을 받으면 매우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판매자분들이 택배가 번거롭다고 당근마켓 같은 내가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곳에 판매를 선호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아까 수거 택배 배웠잖아요. 재판매할 때도 이 수거 택배를 이용하면 지역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가급적 다양한 중고 마켓에 상품 등록을 해서 빠르게 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 중고 마켓에 상품 등록을 하고 있고 일주일마다 제품 최신화를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7가지 반품 루틴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7가지 방법은 수단일 뿐이고 반품에 대한 진짜 본질을 말씀드리자면 반품은 들어온 순간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셀러님들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객은 지불한 돈을 되돌려 받고 싶은 거고 우리는 그 돈을 내어줄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이 일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객과 직접 대화하고 내 금 같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협상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기를 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은 내가 아니라 고객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급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켓의 내부적인 원칙에 따라 딜이나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많고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품은 내가 오늘 할 일 중에 가장 최하위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마무리한 뒤에 처리를 하시면 하루를 아주 알뜰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오늘 반품에 대한 제 얘기를 들어보니 반품 두려움이 좀 사라지셨을까요? 제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살 놈 살, 할 놈 할. 살 놈은 뭔 짓을 해도 사고 할 놈은 뭔 짓을 해도 반품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에 많은 셀러님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물건이 팔릴지 혹은 반품될지 그건 누구도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겁먹고 걱정부터 하진 말자고요. 아셨죠?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궁금한 부분은 댓글이나 메일 보내주시면 다음 컨텐츠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